자율신경계의 발달 과정이 불안이나 공황, 우울 등의 다양한 정신과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즉 자율신경의 문제가 정신질환에 선행할 수 있고 자율신경의 문제가 개선이 되면 정신질환 또한 개선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논문과 함께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울증이나 불면증, 불안이나 공황장애 등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작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향후에 정신질환이 최소 기존에 비해 2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외부 활동도 감소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심지어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에도 제약이 가해지면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던 기존의 상황에 수많은 허들이 발생한 것도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회적 고립에 더해서 이 경제 상황도 악화되면서 갑작스러운 수익 감소나 실직률도 높아지는데, 이런 일들이 더해지다 보니 정신질환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보고서의 내용은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과 문제들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외래진료나 유튜브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와 자율신경실조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리저리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니 교감신경 항진 증상인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 공황장애 때문에 교감신경 항진이 발생한 것인지, 또는 교감신경 항진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이 둘이 별개의 문제인지 같은 문제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자율신경 문제와 정신과 문제의 연관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기도 하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그 결과로 공황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신경의 문제가 다양한 정신질환의 발생에 선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내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이 되는, 즉 조화롭게 조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신체의 증상과 함께 정신과적인 문제가 호발할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고 꼭 정신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만성화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신체 증상과 함께 불안이나 공황, 우울 등의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환자분들의 진료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정신과 문제가 동반된 경우가 다수이지만 물론 동반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반돼서 나타나는 정신과 문제의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는 주로 불안이나 초조, 불면, 공황 등의 증상이 잘 생기고요. 이 부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증에서는 이런 두 부류의 정신과적인 문제가 함께 나타나거나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즉 불안하면서도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기도 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교감신경만의 문제도 아니고 부교감신경만의 문제도 아니라 이 둘 사이의 밸런스나 조화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감이나 부교감신경이 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 상반된 듯한 정신과 문제가 함께 또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환자에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복용한 신경 안정제가 오히려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더욱 증폭시켜서 약물 복용 후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불안이나 우울, 무기력이 함께 동반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에 불안을 낮추는 약이 오히려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치료가 정신과 약물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자주 해보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가 정신과 질환에 관여할 수 있다는 논문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과 정신질환의 발생 기전이나 치료와 관련된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1000편 이상이나 있습니다. 그런 논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논문 한 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계의 발달이 신경정신적인 문제들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즉 자율신경과 정신질환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달에 서로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논문인데요. 출산 후 성장 과정에서도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율신경계의 이상이 신경학적으로나 정신과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저는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정신과 질환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정신과 질환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정신과 질환에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선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문제를 치료를 할 때 자율신경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하고 있지만 증상이 호전이 전혀 없다면 자율신경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치료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의 의존성이나 부작용 또는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자율신경 치료가 정신과 질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약을 줄이거나 끊어보려고 하실 때 스스로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율신경 치료를 병행해 보는 것도 단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